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평소보다 한 2, 3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자, 요즘 베프께서 드라마 작가 되는 공부를 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저도 했는데요, 사실은. 예. 방송작가협회에서 하는 저는 전문가반까지 다 다녔죠. 기초반부터. 저는 아직 중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수반? 예, 연수반. 아, 예. 연수반 다니시는구나. 예. 언제 작품도 써서 내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보경찰의 근원,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어떤 공작을 통해 만들어진, 그를 통해서 왜 연쇄 사건들이 침 있는 자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드라마를 쓰고 쓰고 싶어요. 싶어요. 좀 어렵네요. 예. 약간 비밀의 숲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나는데. 예, 예. 한국판 탐 클랜시 같은. 아, 그런 거 쓰고 싶으신 거예요? 예, 예. 음모론과 과학수사가 엮여 있는. 좋아요. 자, 근데 그런 드라마 지금 하나 쓰고 계시잖아요. 웹소설로. 예, 예, 예. 그래서 좀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필력이 모자라니까요. 첫 장면은 되게 야하게 시작해서 내가 이거 19금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끝이었나 보네. 예. 그거는 이제 어그로죠, 어그로. 그건 어그로로. 예, 예. 좋아요. 자, 어쨌든 드라마 작가 공부하신다니까 너무 반갑고 나중에 저랑 같이 공동 집필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네, 근데 못 쓰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좀.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재미있게 쓰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다룰 사건은 참 오랜만에 다시 떠올리는 사건인데, 이게 이제 어제, 그제 요즘에 계속 또 추가 내용이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옵니다. 이게 가정의 달이라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나 봐요. 대구에서 발생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당시에 아주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고, 이후 실종 11년 만에 유해가 발견됐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유골이 발견됐죠. 유골 예. 발견됐나요? 예. 어쨌든 실종 11년 만에 유골로 이제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타살이냐 혹은 그냥 사고사냐 이거 가지고 되게 말들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네. 사건 자체는 1991년도에 3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저 당시 2천만 원 준다 그랬으면 엄청 많이 주는 예, 건데요. 예. 네. 근데 이 사건 자체의 초기 수사서는 네. 단순 가출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출했다고 봤어요, 예, 예. 처음에는. 당시 경찰들은 실제로 수사도 거의 안 했고, 왜냐하면 그때 지방선거가 최초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그랬죠.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자마자 뭐가 수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뒤에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강경대 열사에 의해 강경대 전국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공안 정국을 획책하죠. 네, 그 자연 넘어가게 되는 네, 과정에서 네. 이 사건은 계기적으로 이런 어떤 시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을 안고 있고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출세한 자들 그리고 지금 여권이죠. 여권의 핵심부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경찰 정치 권력과 관련된 문제들 굉장히 복잡한 다단한 문제가 이 사건에 능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해보면 이게 199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 그때 아이들이 도룡뇽을 원래 잡으러 갔었죠. 5명이. 그랬는데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룡뇽 실종 사건인데 발음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냥 개구리라고 그랬어요. 도룡뇽이나 개구리나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됐는데 이 사건이 그냥 가출 사건으로 처음에 이제 취급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시위가 벌어지고 좀 소요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요점은.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한 사건 본부를 대대적으로 꾸리게 됩니다. 아. 이런 실종 사건에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어떤 경찰력 동원은 네. 실제로는 매우 이례적인 거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 이게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 열사의 죽음이 백골단에 의해 맞아 죽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력적인 경찰에 대한 그것을 컴프로치하기 위한 어떤 상황 전환용으로 이게 이용됐다는 건 시대적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주제 사실이고. 대학생이던 이 강군이 그때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이라고 하는 그 진압 경찰들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쇠파이프로 맞아 죽었죠.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대학생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폭력 경찰, 이 정부 전부 다 물러나라, 독재 정치 타도하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예, 예.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에 갑자기 타살로 몰아가면서
굉장히 그 사건 굉장히 사건이 자체를 생겨졌다. 키운 거죠. 아, 키운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 자체, 왜 제가 이 말씀을 쓸데없이 드리냐면 하면은 네네. 지금 이 사건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 당시의 수사팀장의 얘기도 그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분명 그냥 단순한 저체온 사인 줄 알고 경찰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저체온 사망? 예, 저체온 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 산에 가서 놀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죽은 사건, 뭐 타살도 아니고 이상한 사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크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이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계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초기에 수사를 실패했으며 실종 뭐 수색은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으며 근데 한참 뒤에 11년 뒤에 유해가 발견됐는데 네. 그때는 경북대 법의관팀은 분명히 타살이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 와서 담당 수사했던 책임자는 네. 그게 다 거짓말이고 경찰은 분명히 저체온사로 결론을 내렸는데 네. 누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 장난친 거다. 그렇죠. 억울하다. 네, 우리를 그렇게 사건 수사도 못하는 무능한 경찰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책으로 써서 이번에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MBC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대대적으로 그럼 진실이 도대체 뭐냐? 네, 진실은 몰라. 우리가 네. 2006년, 그러니까 91년도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 31년이 지났고 그렇죠. 2006년 3월 25일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끝났고.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솔직히. 아무런.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은 엄청 욕 얻어먹고 좌천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담당했던 그분이 책을 쓰면서 아이들은 타살된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타살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법의학자들이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내놓은 증거 사진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피해자 우철원 군의 두개골 사진입니다. 저게. 보세요. 개구리 소년 타살 흔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는 신고보상금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으로 올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건 관련 제보를 바랍니다. 저 두개골 보면 저거는 깨진 자국이잖아요. 그렇죠. 성서초교생 사건 수사본부장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체온으로 죽었다면 저런 두개골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이 두개골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건은 2002년도에 경북대 법의관 팀들이 6주에 걸쳐 갖고 이것을 정확히 이제 외국 법리학과도 불러갖고 부검해서 뭐 해갖고 낸 결론이 타살입니다. 외국 법의학자 의학까지도 뭐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해갖고 그래서 그럼 이때의 결론은 뭐냐? 이때의 결론과 경찰의 결론은 왜 다르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살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사본부가 계속 꾸려져 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5명 가운데 3명의 두개골에 둔기를 맞은 듯한 흔적이 관찰이 됐고 특히 상처가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아까 보았던 우철원 군의 경우에는 오른쪽하고 왼쪽 옆머리에 구멍이 아예 그렇죠. 예. 뚫려져 있었고 작은 상처가 25군데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식 군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두개골 오른쪽 눈 위에 모서리가 디귿자로 보이는 그런 그렇죠. 둔기에 이쪽입니다. 네, 이쪽에 둔기에 맞은 걸로 보이는 구멍이 또 여기도 있었었고 김영규 군도 우측머리 두 곳에 예리한 둔기를 맞은 듯한 골절이 있었는데 이게 총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한번 그때 좀 시끄러웠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약간의 산탄총일 수 있다. 쇠조각이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삼날 자국이다. 그리고 뭐 특정한 흉이다. 이렇게까지 당시에 그 수사 부검한 후에 발표한 TV에도 네. 중계가 된 아니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아이들 머리에 흔적을 남기고 타살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예, 흔적이 있는 예. 거는 그러면은 그런 흉기를 경찰이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았잖아요. 흉기는. 예. 그런데 왜 김영기 전 총경은 타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기가 없다. 동기가 없다. 동기가 아이들을 없다. 죽일 만한. 그리고 지금 경북대 법의학팀이 얘기하는 이상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 손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있을 때 사전 손상인데 본인이 경험한 어떤 수사 경험의 상으로는 사후에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꼭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비가 내리면서 네. 위에서 날카로운 돌 같은 게 떨어지면 돌무더기가 무너져갖고 이렇게 됐다. 청석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일 것이다. 있다. 왜냐면 예, 예. 그동안에 비가 많이 내렸을 테니까. 예, 예. 김 전 총경이 유골을 2002년도에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홀로 이제 현장을 찾아가지고 주변 지형을 막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두개골에 있는 그런 상처 같은 거는 위에서 떨어진 그런 날카로운 예, 예. 돌조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아이들마다 상처가 달랐던 거는 사체 위치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층위가 이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렇게 얘기입니다. 결론 내린 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측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네요. 경북대법원한테는 타살이라고 하고 예, 예. 흉기 이런 얘기를 하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영규 전 김영규 전 총경은 총경. 예. 아니다 내가 발견한 거 봤는데 이건 돌무더기가 무너졌고 했는데 이거였다. 결국은 뭐냐? 김영규는 예. 저체온사다. 그 본인은 초기부터 그렇게 계속 주장했다. 그렇군요. 초기라는 건 이제 앞쪽이죠. 1991년 그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주장해 왔다. 사이에, 예. 예, 했다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체온증이 왜 이런 상처가 있어도 저체온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근거가 왜냐하면 있어요? 예. 저체온증이라는 건 이 결박됐다고 하는 옷을 묶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일종의 그 결박 자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추우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묶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요? 예. 유병헌 전 회장의 저체온증 주장은 보면은 옷을 벗습니다. 저체온증 이상 탈의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얘들은 옷을 겹겹이 쌓입잖아요. 예, 추우니까 예. 입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는데. 김영규라는 사람은 저체온증 사망의 원죄를 잘 설명이 안 하는 거예요. 저체온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워서 옷을 입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면 옷을 벗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상 발이, 그러니까 속으로 춥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열을 내서 옷을 이렇게 하나씩 벗어서 제낍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김영규의 말도 저는 사실은 좀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럼 둘 다 말을 못 믿겠다는 게 예, 예. 소년이에요? 기록조차도 어떤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각자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런데 경찰도 참 이상했던 게 96년도인가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91년도에. 예, 이 아이를 유골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인력을 엄청 투입해가지고 산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김영규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머나, 왜 그렇게 거짓말 치세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외부로 계속 그 자기들은 뭐 30만 원을 하는 것처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는 두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사진이 있어요. 보세요. 사진 좀 보세요. 저렇게 많이 자기네가 지금 했다고 했는데 저게 저기가 거짓말이고? 쇼죠, 쇼. 김영규의 얘기입니다. 저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 저렇게 찍는 사진만 거요. 찍은 예, 거라고요? 실제 수색은 예, 아니고? 실제로 평지는 저렇게 수색을 했는데 네. 산으로 올라갈수록 그냥 지들끼리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다. 놀러 다니고 어머나.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김영규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면서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없을 거라고 단언하고 하지도 않았다. 근데 왜 국민들한테는 그걸 다 뒤졌다고 얘기했느냐? 네.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수사 책임자라 실종 수색 책임자들이 다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와, 이렇게 거짓말하고도 이렇게 뻔뻔하죠, 너무. 뻔뻔하게 잘 사셨네요. 저기 또 네 번째 사진도 볼까요? 그때 당시 저체온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흉기를 못 찾아서 그런 거다. 네. 근데도 우리한테는 적어요. 우리 저거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 저게요.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있어요. 저거가 등장하는. 예. 그러면서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고 개구리 소년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런 식으로. 저게 공안정국이 시작될 때 노태우 정권 그리고 김영삼 정권이 시작되면서 저걸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전국으로 다 복지 시절부터 다 싹 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 사진이 제일 결정적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실 논란을 낳은 당시 수사팀장, 경찰서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저 사람? 김용판이에요, 김용판. 현재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대구 달서 경찰서장이었던 김용판 의원. 이분이 현재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저분은 수사팀을 이끌고 대구민 사기를 벌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저분은 어떤 입장을 밝히셔야 될지 김영규 총경,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럼 본인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질해야지, 알아보죠. 대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규라는 사람은 분명히 수사도 엉망이었고 분명히 그때 경찰이 책임져야 된다고
지금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책임자라고 본인이 했던 김용판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와. 김용판 의원은 사실 저 사건으로 인해서 이름이 매스컴에 알려지고 본인이 열심히 수사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져 가지고 눈에 띄었고 이래가지고 헌신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비춰져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지금 여건의 경찰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떤 것이 형성이 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유족 측에서는 수사권이 있는 진상조사를 다시 꾸려가지고 좀 제대로 된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벌써도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건이라는 게 진실이라는 게 참 우리가 그 당시에 보던 것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정말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은요 신장수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하는 시간이죠. 내일 다시 만나요.